한때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반도체 강국 코리아는 자랑스러운 명함이었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을 독점하고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굴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다시 반도체 생산 1위 국가로 올라선다면 어떨까요? 메모리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AI 칩까지 세계 최고가 된다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위 탈환이 가능한지와 개인의 삶과 취업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둘째, 국가 경제와 산업 구조에 미칠 혁명적 변화. 셋째, 국제관계와 지정학적 위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놀라운 가능성들입니다. 먼저 현실 가능성부터 봅시다. 한국이 정말 반도체 1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대만 TSMC 30%, 한국 삼성 12%, 미국 인텔 10% 순이에요.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압도적이고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모두 고객으로 확보했죠. 하지만 역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나노 GAA 공정 개발에서 TSMC를 앞서고 있어요. 2026년 양산 목표인데 성공하면 기술 격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AI용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70%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챗GPT, 자율주행차, 로봇 등 AI 시대에는 기존 CPU가 아니라 NPU 신경망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KAIST 전기전자공학부 연구에 따르면 2030년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으로 성장하는데 한국이 여기서 30% 점유율을 확보하면 1위 탈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세제 혜택과 인력 양성도 강화되고 있어요.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 15만 명 양성 목표입니다. 그럼 한국이 1위가 되면 개인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먼저 바뀔 건 취업 시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면 직간접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장비업체, 소재업체, 패키징업체 등 협력사에서 대규모 채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초봉도 크게 오를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신입 연봉이 5,500만 원인데 인력 부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7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반도체 엔지니어가 최고 대우를 받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아날 거예요. 용인, 평택, 이천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몰리면서 지역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상권도 발달하고 문화시설도 늘어날 거예요. 해외 유학파 인재들도 귀국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실리콘밸리나 대만으로 빠져나가는 우수 인재들이 많은데 한국이 1위가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최고라는 인식이 생겨서 인재 유출이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통계 하나.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이 10% 성장하면 국민 1인당 소득이 평균 5% 증가한다고 해요. 한국이 1위가 되면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호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늘어날 거예요. 국민연금도 큰 수익을 내면서 노후가 더 안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트렌드도 바뀔 것 같습니다. 의대 가야 한다던 분위기가 반도체 전공해야 한다로 바뀔 수 있어요.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가 최고 인기 학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니 야근과 교대 근무가 일상인데
워라밸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지만 삶의 질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국가 경제 전반에서 시작됩니다. GDP 성장이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1위가 되면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현재 연간 반도체 수출이 140조 원인데 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무디스,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높이 평가하면서 등급을 올릴 거예요. 이는 국가 차입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정부가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원익 IPS,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중견 기업들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소재 분야의 덕산네오룩스, 솔브레인도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기술 파급 효과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AI, 자율주행차 로봇, 바이오까지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이거든요. 한국이 반도체 1위가 되면 다른 산업들도 덩달아 경쟁력이 높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보면 핵심은 AI 반도체인데 한국이 세계 최고 성능의 칩을 만들면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도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어요. 삼성 갤럭시도 애플 아이폰보다 빠른 칩을 장착해서 성능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혁신될 것 같습니다. AI 진단, 맞춤형 치료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한국이 공급하면서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거예요. 한국이 AI 의료 강국으로도 부상할 수 있습니다.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달러가 대량으로 들어오니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해외여행이 싸지고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국민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변화할 것 같습니다. 평택, 용인, 이천 같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판교가 IT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집값이 올랐듯이 반도체 클러스터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국제관계와 지정학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술 패권국으로의 도약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이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데 한국이 1위가 되면 이 경쟁 구도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도 AI도 자율주행차도 만들 수 없다는 위상을 갖게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한미 반도체 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이 1위가 되면 더욱 대등한 파트너십이 될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데 한국이 공급을 장악하면 견제하려 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니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경쟁 구도도 역전됩니다. 1980년에서 90년대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한국에게 추월당했죠. 한국이 1위가 되면 일본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대만과는 미묘한 경쟁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TSMC를 제치고 1위가 되려면 치열한 기술 경쟁이 불가피한데 동시에 협력도 필요해요.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급망 안보입니다.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고생했는데 한국이 1위가 되면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겨요. 이는 곧 협상력으로 이어집니다. 국제정치에서 발언권도 커질 것 같습니다. G7 정상회의, 반도체 동맹 같은 국제협의체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중요해질 거예요.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네덜란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천연가스로 부자가 된 네덜란드가
다른 산업을 소홀히 하다가 경제 위기를 맞은 것처럼 반도체만 잘 나가고 다른 산업이 쇠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집니다. 한국이 너무 강력해지면 미국과 중국 모두 견제하려 들 수 있어요. 한국이 반도체 무기화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탈취 위험도 높아집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한국 반도체 기술을 빼가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기술 보안과 인재 유출 방지가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이 반도체 1위가 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안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서고 G7 수준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어요.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강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거죠. 지정학적으로는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눈치 보던 위치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자립입니다.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인재 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 합의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다시 반도체 1위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반도체 산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가설을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